인플레이션율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가치주 그리고 신흥시장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을 수 있고, 반대로 반대편에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분이 인플레 시대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기에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채권이 가장 어려워진다는 것은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파란 선, 그리고 정책금리가 검정색 선인데요. 그림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게 되면 정부 정책금리가 인상되고, 정부 정책금리가 인상되면 시장 금리들도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 금리가 따라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걸 한번 비율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에서 채권 A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권 A는 만기가 없습니다. 즉 영구채, 그러니까 영원히 그냥 원금은 못 받는 채권이죠. 이러면 이 채권의 가격은 거의 어디에 의해서 좌우되겠습니까? 매년 얼마의 이자를 주느냐가 이 채권의 가격을 좌우하겠죠. 발행 가격은 100원에 발행이 됐고요. 매년 이자를 5원 준답니다. 와, 이런 채권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매년 5원의 이자를 준다. 그럼 1억을 사면 5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채권이다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채권은 2020년 작년에 발행될 때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채권 B가 발행됐습니다. 똑같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로 역시 만기가 없습니다. 100원짜리죠. 근데 이때 갑자기 물가가 상승하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이때는 이자 10원을 주는 채권이 발행됐다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즉 채권 A와 채권 B는 발행 주체도 같고 만기가 영원히 그냥 무한정 이어진다는 점은 다 똑같은데, 채권 A는 100원에 5원의 이자를 주고 반대로 채권 B는 100원에 10원의 이자를 준다고 우리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2021년에 새로 발행된 채권 B는 이전보다 금리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채권 A의 인기는 추풍낙엽 떨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그림을 보시죠. 채권 A의 인기가 떨어짐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처음에 발행했었던 가격은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매년 정부가 주겠다고 약속했던 이자는 매년 5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자는 5원으로 그대로 있는데 시장 이자율만 10%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의 가격이 기존 100원에서 50원으로 떨어져 줘야 시장 이자율 10%랑 동일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금리 인상되는 경우에는 채권 시장이 가장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산이 망가지는가? 부동산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빨간 선은 주택가격 상승률, 그리고 파란 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그림에 잘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00년에서 2001년, 2004년에서 2005년, 그리고 2008년에서 2009년 등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2012년은 물가가 꽤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다가 약간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그 뒤 13, 14년까지 계속 빠졌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일시적 반등에 불과했으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날 때에는 부동산 어렵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물가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 마땅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자기 돈만 갖고 집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 되겠습니까? 결국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인플레이션 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 집을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이런 여건들 때문에 인플레와 부동산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득을 보는 자산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바로 가치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기대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가치주가 좋습니다. 그림에서 빨간 선이 가치 나누기 성장, 그러니까 결국 빨간 선이 올라가게 되면 가치주가 강세, 빨간 선이 내려가면 성장주가 강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수준이 되게 높았었던 2001년부터 2012년 보면 BEI, 미국 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계속한, 잠깐 제외하고는 2%를 지속적으로 넘었던 시기에는 성장주가 좀 부진하고 가치주가 좋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시기에는 아무래도 자산을 많이 들고 있고 또 산업 자체가 좀 어떻게 본다면 주식이 싸게 거래된다는 것은 그동안 성장성이 없었던 산업들인데, 인플레가 발생할 정도로 경제가 좀 뜨거워진다면 결국 가치주들에게도 관심이 돌아간다, 이렇게 그림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보자면 신흥시장이 좋아집니다. 파란 선은 EM, DM 상대 강도인데요. EM은 신흥국, DM은 디벨로프드 마켓이니까 선진국입니다. 결국 파란 선이 상승하면 신흥국 강세, 파란 선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선진국 강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부터 2012년 사이 인플레이션 기대가 되게 높았을 때는 신흥국이 좋았고요. 반대로 2012년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계속 빠지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선진국이 좋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바로 신흥국 시장은 원자재 생산 국가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발생하면서 제품 가격 인상하기 쉬울 때 아무래도 신흥국들이 좀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한다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가치주 그리고 신흥시장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을 수 있고, 반대로 반대편에는 부동산과 채권이 패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